자, 오늘 할 거는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댓글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회원 기능이라는 걸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랑 로그인인데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라서 금방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또 한 차례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기능과는 좀 관련이 없고 조금 더 우리가 코드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리팩토링이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회원 기능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역시 이 부분은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뭐 따라치시느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것만 보시고 나중에 한번 영상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다시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해야죠. 회원 가입이라는 건 딱 보시면은 회원이라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한 회원이 회원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회원을 가입할 때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이름 입력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한 회원의 정보를 구조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마다 회원한테 요구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요 세 개만 요구를 할 겁니다. 아이디, 회원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죠. 비밀번호, 회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죠. 닉네임은 그냥 이제 회원의 이름, 회원을 지칭하는 이 아이디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사람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닉네임, 딱 이 정도만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데 쓸 거예요. 그럼 요구를 해야겠죠? 당신이 쓰고 싶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자, 그래서 명령어는 signup이라는 명령어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요건 굉장히 간단하죠. 명령어 만들어 주시고 signup. add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패턴 다 아시죠?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주겠습니다. 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비밀번호, 이거는 뭐 닉네임. 실제로 입력을 받으시면 되죠. 일단 변수에 저장을 해놓을게요. 아이디, pw, 닉네임.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3개 받으면 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3개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의 계정을 표현할 때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쓰이면 구조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멤버를 의미하는 거니까 회원, 멤버라는 개념을 좀 또 만들게요. 멤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프라이빗 해줄게요. 로그인 pw, 이거는 닉네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 개념을 표현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회원 식별자, 이거는 회원 아이디, 회원 비밀번호, 회원 이름, 회원 등록 되겠고요. 저 아이디는 우리 똑같이 관리하시면 돼요. 뭐 아티클이나 리플라이나 똑같이 일씩 증가시키면서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빠르게 만드시려면 Alt RA 누르시면 돼요. 다시 Alt SA, 단축키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는 빼야죠. 저희가 관리할 거니까. 이건 아니다, 잠깐만. 아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겠네요. 아이디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 게터 세터 Alt SR 다 체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또 회원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5개 모으면. 근데 일단 3개는 벌써 모았어요. 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닉네임은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모았고, 뉴 해서 만들면 돼요. 멤버를 처음에는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죠. 로그인 아이디 말고 회원 아이디, 요거 식별 아이디 요게 들어와야 되니까 요건 좀 구분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고 로그인 PW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해주고요. 이제 요 아이디는 게시물이나 리플라이처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멤버 라스트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그렇죠? 요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닉네임, 등록 날짜, 로그인 PW 요거, 그리고 닉 하고 등록 날짜는 우리가 저 밑에 만들어 놓은 get current date 메서드 이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 한 명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거 저장하려면 또 뭐 필요합니까? 저장소 필요하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 회원을 저장하는 저장소 만들어 주시고, 멤버스 여기다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요 애드 멤버였죠. 요거 이제 요거 변수로 한번 받아주시고, 요 멤버를 멤버스에 요 어레이 리스트에 애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증가시키면 되죠. 라스트 넘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거 다 되고 나면은 출력 한번 해줄게요. 완료되었다고 한번 해주고, 실행을 통해서 잘 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사인업이라고 치시고, 그래서 일단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잘 회원 가입이 됐는지를 보시려면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로그인 요구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구사항 14번이고요. 자,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는 회원을 구별해서, 그죠?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거는 로그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게시판은 글쓰기도 회원들만 쓸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회원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사인인으로 할 거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받는 거 뭐 똑같죠. 우리가 사용하는 로그인과. 그래서 실패하면 그냥 실패 메시지 띄워주시고, 성공하면 환영 메시지 한번 출력을 해주시고, 유저 정보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한 사람의 유저 정보를. 그래서 입출력 예시를 보면 보통 이런 커맨드에서는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을 해요. 명령어 옆에다가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방식 보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채팅창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방식을 쓰는 채팅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인을 했을 때 아이디를 틀리든 비밀번호를 틀리면 잘못된 회원 정보입니다. 출력을 해주고요. 성공을 했을 때 환영 인사 해주고, 명령어 입력할 때마다 이 옆에 해당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그러려면 사인 했을 때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요구해야죠. LG2에서 로그인 명령어 정의하시고요. 사인인. 자, 로그인 체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만들어 주시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입력 받아야죠. 2개 아이디 땡땡 비밀번호 땡땡. 입력 받아 주시고, 자, 이거 로그인 아이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이디랑 로그인 PW 이렇게 2개 받아서 찾으시면 돼요. 그죠? 요거랑 요거 2개가 일치하는 회원이 저장소에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이 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어야 회원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가입한 회원들 중에 요 아이디랑 요 비밀번호 둘 다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홈은 돌려서 찾으시면 돼요. 멤버스.사이즈 하나씩 꺼낼게요. 이렇게 꺼내서 해당 저장소에 가입된 회원들 좀 하나씩 꺼내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는 이렇게 2개로 해주시면 되죠. 멤버의 get 로그인 아이디 요거랑 여기서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람이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같은 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할 때는 이렇게 이퀄스 쓰는 거 간과하실 수 있어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로그인 아이디랑 요 멤버에서 꺼낸 로그인 아이디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같으면 안 되죠. 이거 같더라도 비밀번호 틀리면은 잘못된 회원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고 비밀번호도 같을 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우린 요거 논리연산자 AND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get 로그인 PW랑 입력받은 PW랑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비교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입부문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로그인 성공한 거고요. 포문이 끝날 때까지 이거 입부문 못하면 실패한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실패. 자, 물론 근데 여기서 입부문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로서 내려주는 거죠. 이거는 뭐 인트로 해도 되고 불린으로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불린으로 할게요. It's not success.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It's failed라고 해도 되겠네요. failed. 실패했습니까? 네 라고 해놓고 실패했다고 해놓고 요때만 펄스로 바꾸면 되죠. 로그인 성공했을 때만 이 failed 값을 펄스로 바꿔서 여기 밑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실패 메시지를 좀 띄워줄게요. 자, 성공했을 때는 이제 성공 메시지를 아까 환영 인사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홍길동이 로그인했으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해주고 이제 이 명령어 여기에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출력을 좀 해주겠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누구누니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해주시고 요 앞에는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 멤버죠, 멤버. 해당 멤버에 이제 닉네임 가져와서 환영 인사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입후문에 들어왔을 때 시점에 이 멤버가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회원 정보가 다 들어있죠, 요 멤버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로그아웃 할 때까지. 그죠? 그러면은 이 로그인한 정보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사용해야 되죠. 요 메인 프로세스 여기에다가 이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차후에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메서드에서도 얘의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어디에 기억해야 된다? 바깥에다 기억을 해야겠죠. 로그인드 멤버라고 해서 로그인한 사람 정보를 처음에는 로그인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널로 일단 넣어놓고요. 널은 비어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여기가 널이면 지금 아무도 로그인을 안 한 거고, 여기가 누군가로 채워지면 그 누군가가 로그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나와야 되고, 로그인 했을 때 나와야 되죠. 이 부분으로 역시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언제다?
여기가 비어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여기 뭔가 있으면은 그 사람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홍길동이 아니라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랑 닉네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좀 꾸며줄게요. 잘라서 현재 로그인한 사람, 로그인드 멤버의 get 닉네임이 될 거고요. 됐죠? 그리고 가로 한번 쳐주고,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문자 붙이기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 이름이 와야 되고, 그리고 가로 치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아이디까지 여기다 이렇게 해서 get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구현이 됐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가입을 먼저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홍길동으로 가입을 했고요. 사인 인으로 가입을 해서 로그인 했는데, 자, 환영 인사는 나오는데 지금 요건 안 나오죠. 왜냐면 로그인 성공했을 때 요 해당 멤버 있죠, 이걸 어디에 넣어줘야 된다? 여기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드 멤버에 해당 우리가 찾은 멤버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그인 성공하면 더 이상 다음 회원 뒤져볼 필요 없죠. 회원 100명 있는데 로그인한 유저를 제일 앞에 첫 번째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99번째 탐색할 필요 없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인업으로 해주시고 사인인으로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로그인 기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코드를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보시면 점점 기능이 많아질 때마다 요 이그잼1 자바 파일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면 이게 막 1000줄, 10,000줄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메서드 하나 찾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스 코드는 무조건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의 소스 코드를 너무 길게 하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파일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 막 중구난방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저장소,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메서드는 무조건 자료구조에 의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좀 구분을 지어서 나눌 건데, 아티클, 리플라이, 멤버를 따로따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럼 얘를 사용하는 것과 얘를 사용하는 것과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도 나뉘겠죠. 그럼 걔네들을 또 클래스로 모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보시면은
이 명령어들을 다시 이 명령어들을 캐치해서 적절히 메서드 기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령 요청에 대한 기능을 딱딱딱 설정해 선택해 주잖아요. 그죠? 컨트롤 해줘. 컨트롤. 그죠? 약간 중앙 관제탑처럼 딱 있어가지고 어떤 요청이 오면은 요걸로 해 하면서 딱딱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 이렇게 불러요. 컨트롤 한다 해서. 그래서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지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티클 게시물에 관련된 명령을 수행해주는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 하나 만들게요.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엔 회원 명령을 관리해주는 회원 컨트롤러, 그리고 리플라이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이거는 리플라이 컨트롤러.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 3개 생겼죠.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셋 다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셋을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네만 따로 폴더에 모아놓고 싶어요. 얘네만 비슷한 애들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가져야 돼요? 일단 요거 가져야 돼요. 요거 얘를 사용하는 거를 다 여기다 뺄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럼 얘가 빠지는 순간 여기 빨간 줄이 엄청 뜰 거거든요. 자, 엄청까지는 안 뜨네요. 자, 일단 요 부분, 이 아티클스라는 저장소가 사라졌잖아요, 이 파일에서. 그래서 아티클스라는 걸 사용하는 부분은 다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 다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로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또 빨간 줄 뜨는 거가 있죠. 요거 서치 아티클 요것도 가져오세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요것도 아티클스를 사용하는 녀석이죠. 여기로 옮겼으니까 이사해야죠.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 부분도 떼서 여기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얘도 좀 떼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 줄 뜨는 부분은 SC, 이거 스캐너죠. 스캐너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스캐너 하나 또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자, 됐고요. 그리고 SC 잠깐, 일단 여기 스태틱이 붙어야 되는데 나머지도 여기 가져올게요.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있죠.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거든요. 요거 가져오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get article by number 요거 있죠. 얘도 여기로 와야 됩니다. 자, 아티클 라스트 넘버 얘도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요거죠, 요거. 떼서 이제 여기서 써야죠. 자, 마지막 하나. get current date. 여기 있죠? 요거. 자,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분명히 이걸 어디서 쓸 거냐면 멤버에서도 쓸 거고 리플라이에서도 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현재 날짜 구하는 거. 그럼 얘를 여기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리플라이 컨트롤러 다 세 개 다 넣으면 뭔가 좀 아깝잖아요. 계속 중복되니까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든 쓰일 수 있는 이런 유틸성의 메서드들은 따로 모아놓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거 유틸이라고 해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분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요거 get current 지금 못 쓰잖아요. 자기한테 없으니까. 그죠? 근데 누구한테 있다? util 클래스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도움 요청하는 거죠. util한테 get current 좀 쓰겠다. 요 주인이 요거니까. util 클래스니까. 그래서 여기 util을 이렇게 주인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가 한 협업이 되는 거예요. 빨간 줄 다 사라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으면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스태틱을 다 지워줄 거예요. 자, 스태틱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썼냐면 스태틱은 제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린 무조건 썼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얘가 사용하려면 다 스태틱 자원이어야 돼요. 이거는 공유의 자원이어야 돼서 스태틱을 붙인 게 아니라 스태틱이 붙은 건 스태틱이 붙은 것끼리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메인은 무조건 스태틱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메인에서 사용하려면 무조건 스태틱이 붙여야 돼요.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 굉장히 좀 자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안 붙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붙여야 되죠. 얘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메인에다가 로직을 짜지 않습니다. 절대 메인에다 로직 짜지 않아요. 메인은 트리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시작만 딱 알려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죄다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요.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스태틱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해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것도 메서드에 붙어있는 스태틱도 다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이 완료가 됐어요. 아티클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 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빨간 줄 뜨는 부분 있죠. 요 make test data 넘어갔잖아요. 여기로 얘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시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직접 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아티클 컨트롤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스태틱을 이용해서 또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C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얘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make test data라든지 이런 서치 아티클 같은 게
이 이그제머니 얘한테 부탁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하면 안 되겠죠. 프라이빗 하면 남이 못 쓰니까. 그래서 접근 제어자를 최소한 디폴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퍼블릭으로 할게요. 다 퍼블릭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주고요. 그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 애드 아티클도 이제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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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자, 이거 리드 아티클이 왜 여기 있지? 이것도 여기 보내버릴게요. 그냥 딱 옮겨 놓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여기도 스태틱 지우고 퍼블릭으로 바꾸고. 자, 프린트 아티클 리드 프로세스. 요것도 안 옮겼나 보네요. 요거랑 요거. 자, 이렇게 옮겨줄게요. 마찬가지로. 자, 해서 좀 많이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AC 됐죠? 이게 베이스가 게시판이다 보니까 아티클 쪽에서 좀 기능을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차피 하다 보면 이 멤버도 점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미리 분리를 해 놓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빨간 줄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왜 그런지. get current date 이거 어디 있습니까? util로 가져갔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여기 articles라는 거, 요것도 이제 여기에 있죠. 자, 근데 여기서 articles는 요 메인 프로세스에서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프린트 하려면.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프린트 아티클스 얘를 한번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주면 됩니다. 이 아티클스를 자, 넣기 전에 여기서 받아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이거 달라면 되는데 그냥 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게터 세터 이용해서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거 주는 게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게터 세터. 맨 밑에다가 만드는 게 좋겠죠. 맨 밑에다가 똑같이 요거 게터스 앤드 세터스, 여기서 필요한 거 요거 아티클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것만 체크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요 get articles로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넣어줌. 자,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요거 로그인 체크랑 애드 멤버 있죠. 요거는 잘라서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됐고 여기도 이제 SC랑 이런 거 필요하겠죠. 멤버스. 이 멤버스를 여기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SC 스캐너죠. 요거 역시 복사를 해서 똑같이 넣어줄게요. 스태틱 다 지우시고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요 멤버 라스트 넘버도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됐고요. 이거 빨간 줄 뭘까요? 자, 로그인된 멤버 이것도 가져올게요. 자, 여기도 다 옮긴 것 같고요. 자, 여기 빨간 줄 들은 거 아직은 리플라이스 이것도 이제 여기다 옮겼잖아요. 우리가 옮길 거잖아요. 옮기고 생각할게요. 얘는 여기로 간다. 그리고 자, 뭐 애들 리플라이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뭐 나중에 또 댓글 수정이나 삭제하면은 매서가 생기겠죠. 그리고 요거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가져오고 역시 스캐너 스태틱 지워주시고 퍼블릭 바꿔주시고 똑같이 스캐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자 해서 분리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보시면 여기 좀 깔끔해졌죠? 자 이제 로그인된 멤버 쓰려면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야 된다?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건 리플라이. 근데 리플라이는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M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거 필요하면 MC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여기도 MC 점 지금 여기가 좀 이제 깔끔해졌죠? 이것도 빼버리는 게 좋거든요. 메인에서. 근데 일단은 놔둘게요. 자 그럼 여기만 이제 손보면 됩니다. 이 부분. 요 리플라이스 여기 있잖아요. 이제 리플라이 컨트롤러죠.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가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불러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되죠. 자, 역시 리플라이스 필요하죠. 그럼 역시 get replace에서 받아오시면 돼요. 나이스. 자, 근데 게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요것만 체크해서 게터 세터 만들어줄게요. 요렇게 줄 수가 있죠, 이걸로. 그럼 여기는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 저장소를 복사해서 받을 수 있다. 메서드랑 틀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맞지? 그렇죠? 아 여기 스태틱이 붙어 있었네요. 스태틱 지워주고 잠깐만요. 맞지?
스태틱 지워주고 퍼블릭으로 바꿔야죠. 여기도 동일하게. 자, 그런 다음에 리플라이 컨트롤러한테 get replies 통해서 저장소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스태틱 지우고요. 퍼블릭. 그 다음에 요거 add reply를 rc 컨트롤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물 관련된 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멤버 관련된 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댓글 관련된 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비대하게 커지는 거 막았죠. 여기는 이제 딱히 명령어 추가되는 거 말고는 추가될 수 있는 코드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듈이 생겼어요. 아티클 모듈과 멤버 모듈과 리플라이 모듈. 요거를 파일이 또 좀 많아지잖아요. 파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잖아요. 이 자바 프로젝트에서 폴더 역할을 하는 게 패키지가 폴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한 패키지 안에 다 있잖아요. 요거 패키지를 3개로 나눌게요. 뉴 해서 여기 패키지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요게 이제 메인 패키지예요. 뿌리가 되는 패키지고, 여기서 이제 하이 패키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점으로 우리가 하이 패키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폴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J2021-0210이라는 메인 폴더가 있는 거고, 그 밑에 폴더 3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아티클, 하나 더 똑같이 패키지, 점 해서 멤버, 그리고 한 번 더 패키지에서 점 해서 리플라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비어있는 폴더 3개 생겼죠. 밑에 각각 아티클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티클에다, 멤버는 여기다가, 리플라이는 여기다가, 유틸이라는 패키지를 뭐 그냥 나머지는 여기다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딱 열어서 보시고, 안 쓰면 이렇게 닫아 두시고, 이렇게 해서 파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위에 패키지가 엄청 많죠. 이거 그 날짜별로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한 거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그잼 원, 잠깐만요. 여기 왜 또 빨간색 뜨지? 자, 퍼블릭으로 선언 안 했네요. 이거 이제 패키지가 달라지면서 퍼블릭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퍼블릭으로. 자, 그리고 스태틱 요거를 지워줄 건데, 얘는 놔둘게요. 얘는 근데 얘도 일단 지우고 하죠. 지우고 필요하면은 이제 스태틱을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여기까지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항상 리팩토링을 하면 이게 제일 어려워들 하세요. 이게 리팩토링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기능 구현이 아니라 좀 더 소스 코드를 구조적으로 좀 잘 하는 거라서 뭔가 잘 안 와닿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코드를 분리한 다음에 분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잼 1에서 쓰던 거를 아티클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두 클래스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바를 하시려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컨트롤러라는 게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상속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 세 개가 비슷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상속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 나누는 거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코드랑 영상을 올려드릴게요.